네, 이번 주 뭔가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계속 올랐던 코스닥도 934선까지 회복하게 된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종목별 희비가 좀 많이 갈리긴 하는데요. 오늘 장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임순재 대표, 이화진 과장과 함께 정리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마감에 산다 들어보고 또 OX 종목도 볼 텐데 먼저 저희가 놀랐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네. 지난번에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제우스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제우스의 수익률이 몇 %인가요? 19%가 넘었네요. 네. 제우스는 네. 아마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7월 27일 날 아마 실적 발표하고 컨콜 나올 것 같은데 관련 이제 로봇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한 좀 캐펙스 투자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더 오면 선제적으로 좀 오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좀 기대가 큰 부분이 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IR 담당자고 말씀드렸던 지금도 쌉니다. 목표가 얼마였죠 그때? 그때 한 6만 원을 제가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만 원 더 남았는데 그게 1차 목표가라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6만 원의 1차 목표 주가다. 제우스 지난번 마감에 산다에서 아주 적중했습니다. 펄어비스에 이어서 2연승을 했는데 오늘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또 임순재 대표님의 종목까지 기대해보면서 열어볼게요.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분은 서현이화와 큐라클로 마감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현이화 하면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임순재 대표님이 실적을 보고 혹은 자동차 부품의 그 그렇죠. 호황을 보고 갖고 왔겠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7월 2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은 감소를 했는데 자동차 부분은 여전히 한 28%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자동차 수출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증가율은 지금 12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 쪽으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같이 이제 내장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상당히 이제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그장 컨센서스는 한 26% 증가한 한 8,660억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00% 증가한 6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전보다 이제 계속 매출 같은 경우는 한 4%,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5% 지금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을 만큼 계속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도 국내 자동차에 대한 수출은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부품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기관이 지금 2개월에 일 동안 한 5만 6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5거래일 연속 이제 8만 주 정도 매수했다라는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조금 이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2만 5천 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만 1천 원, 손절은 2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현이와 실적 보고 들어가 보겠다. 목표 주가 3만 1천 원, 손절가 2만 원입니다. 그럼 2분기 실적 단기적인 그 이슈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목표가 터치하고 나서도 하반기 계속 보실 네, 거예요? 하반기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출렁거림이 좀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이화 다시 한번 또 우리 눈여겨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나왔고 이번에는 큐라클인데 이화진 과장님, 네. 큐라클의 현재 주가가 11% 급등이에요. 마감에 산다 괜찮아요? 네, 요즘 주식들이 가는 놈이 더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요즘 제일 핫한 게 일단 당뇨, 비만 치료제가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맞아요. 지금 이제 큐라클은 당뇨 관련 이제 당뇨 병성 항반 부종 그리고 황반변성에 대한 이제 CU06이라는 치료제가 좀 시장에서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물론
물론 2년 전에 이제 테아라는 이제 그룹 회사와 이제 기술 이전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하반기에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사도 된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 회사의 공모가가 25,0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은 해봐야 지금 15,000원밖에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게 AI랑 당뇨인데 최근에 스탠다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I 신약 이제 플랫폼인데 물론 비상장이고 상장된 거는 시테카바이오고 일단 비상장 회사와 MOU 체결을 맺었고 이제 큐라클과 이제 AI 신약 관련 이 신약을 지금 이제 공동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AI 관련된 신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큐라클의 가치가 제가 볼 때 더 충분히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AI 신약과 그리고 기존의 CU 공력이라는 파이프라인에 있는 치료제가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쪽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당뇨와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많다. 그만큼 그에 대한 기술 이전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 자체가 현금성 자산이 100억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간은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큐라클도 탐방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회사 그 분위기 가면은 좀 뭔가 달라요? 어때요? 네, 어제 갔다 왔었는데 확실히 다른 게 대표님의 목소리가 빨라지고 아, 그래요? 흥분을 하고 힘이 좀 붙어 네, 있던가요? 힘이 좀 있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같은 제약바이오 같은 우리 애널이랑 같이 이제 다녀왔었는데 물론 이제 좀 아직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만큼 향후에 이 회사에 대한 이런 리포트가 조금씩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은 조금 시장에서 기관이나 이쪽에 대한 수급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는 일단 3만 원인데 사실 저도 이것도 1차 목표가를 이제 간단하게 좀 잡은 겁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큐라클 마감에 그리고 서현이화도 저희는 마감에 매수해 볼게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피가 0.39%의 강세를, 코스닥은 0.11% 오름세. 뉴욕 증시의 그 공포는 떨쳐내고 그래도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겠죠.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또 나오면서 신고가, 그러니까 최근의 신고가라고 해야 되나? 50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55만 1,000원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도 10.75% 급등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임순재 대표님, 요즘 계좌 안에 포스코 그룹주 없거나 에코프로 그룹주 없으면 너무나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쵸, 포모죠. 이 포스코홀딩스 어디까지 봐도 괜찮을지.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소재 관련주들의 뭐 실적으로 인해서 뭐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2차 전지로 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2030년도에는 뭐 2차 전지 관련 매출 62조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 분위기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에코프로가 이제 많이 올랐었던 게 이제 그 계열화되어 있다라고 본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보다 좀 더 이제 내부 계열화가 이제 일괄 생산 체계가 좀 잘 잡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반응이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에코프로 쪽에서 아마 포스코홀딩스로 단기간에 조금 손바뀜 현상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는 실적보다는 일단 수급에 따라서 아마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뭐 좀 더 뭐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55만 1,000원에서 오늘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구축, 수직 계열화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고요.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솔트룩스 볼게요. 오늘 뭐 솔트룩스, 셀바스 AI가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올라줬는데 이 갑자기 AI 안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싶기도 한데요. 이 종목 더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는 그래도 좀 AI 쪽의 흐름이 기대를 될 수가 있는 게 물론 다음 주에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AI 관련 얘기가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트루스도 자회사 이제 플루넷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상 AI를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고 마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하이퍼 클로버가 이런 AI 플랫폼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시장 규모가 좀 차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올라왔던 이런 솔트룩스나 이런 마음 AI나 퍼나 테크놀로지와 같은 이런 기술 유입들이 향후에 네이버는 대기업들과의 같은 협업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확대 진행되는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의 분위기가 AI로 인한 뭐 반도체든 여러 시장에 확대되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테마군이 한번 형성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런 AI 관련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트룩스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AI주들이 올랐습니다. 다시 빅테크 AI 경쟁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O 받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이에요.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내에서 과대낙폭주들이 오르고 있긴 한데 유한양행이 오늘 두 자릿수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66,5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임순재 대표님, 생각보다 그 제약바이오 내의 전통 제약사들의 실적이 좋아요. 1분기에도 좋았고요. 네, 2분기 그렇죠. 유한양행 경우에도 더 좋을 네, 것으로 그렇죠. 예상되는데 네. 여기에 추후에 폐암 신약에 대한 기대도 남아 있거든요. 어때요? 유한양행 오늘의 이 주가 상승 의미 부여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정부의 이제 바이오 2.0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일단 제약 바이오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많이 꺼진다라고 하게 되면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지금 사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여 개 이제 항암 물질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면역 항암 이중 항체에 관련돼서는 지금 한국하고 호주에서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물질 자체가 뭐 고형암 치료에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이제 커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지금 당장 임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올 거냐에 따라서 뭐 주가 향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신약 개발 관련돼서 뭐 정부가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당장에 뭐 지금 관련된 사항들이 뭐 실적이나 아니면 기업의 뭐 항암 뭐 이런 치료제 개발에 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X 받았는데 이화증 과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지금 이 유한양행을 따라 붙는 것 혹은 전통 제약사라던가 과대낙폭 바이오주들을 따라가는 것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한양행은 지금도 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이제 J&J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나올 레저 팀 같은 이제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비세세포 폐암 자체가 이제 머크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이미 이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렉나자가 단독 인상 3상을 성공을 했고 이번에 인상 3상에 대한 결과가 10월 20일쯤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중간 발표가 생각보다 타그리소보다 훨씬 나은 효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쪽의 블랙버스터급 시장 가치가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에 대한 이제 로열티가 6대 4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훨씬 가치가 계속 꾸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월까지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상승 흐름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한 의견은 좀 나뉘어졌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이번에는 조일알미늄 가볼게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3,220원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 11% 급등인데 그 대규모 BW 발행 때문에 오늘 오른 건지 오늘 주가 상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순재 대표님? 네, 일단 뭐 BW 300억 발행한 게 이제 가장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300억을 발행을 해서 160억 정도는 이 시설 자금으로 쓰고 140억 정도는 이제 운영 자금을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이제 아변판 관련돼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2차 전지가 이제 계속 이제 활황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양극재를 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알루미늄 박입니다. 알루미늄 박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 계속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롯데 알루미늄과 2027년도까지 1조 원대의 이제 알루미늄 스트립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뭐 2차 전지의 그
기술이 이제 발달될수록 아마 이런 알루미늄 박에 대한 관심 사항이 지금보다 좀 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 대규모 BW 발행의 주가가 급등한 건 맞는데 추후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알루미늄 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에 조일 알루미늄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